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제가 그동안 파종하는 영상을 여러 개 올렸지요. 그래도 처음 재배하시는 분들께는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선인장 파종의 종합편을 만들어 봤어요. 선인장뿐만 아니라 다른 종도 거의 파종은 비슷하니까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선인장의 씨방의 모양과 크기는 선인장 종별로 모두 다르고요. 씨앗의 크기도 참 다양합니다. 선인장의 파종에서 중요한 요소는 온도와 습도예요. 햇빛의 유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온도와 습도만 잘 맞춰주면 대부분 종이 크게 구애받지 않고요. 모두 잘 발화가 됩니다. 파종 시기는 발화 조건만 맞춰준다면 1년 중 언제나 가능한데요. 특별한 장치 없이 파종이 편한 시기는 발화율이 높으면서 발화 후 관리가 편한 4월에서 5월과 8월에서 9월이 가장 편합니다. 선인장을 파종하고 발화가 시작되는 시점은 2일에서 10일 정도면 대부분 첫 발화가 시작되는데요. 한 달 정도에 걸쳐서 발화가 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한 달에서 2달, 그거보다 더 걸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파종할 때의 온도가 낮다면 좀 더 발화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능파 씨앗인데요.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약간 쭈글쭈글하죠. 이럴 때 채취를 하면 씨방에 가육이 거의 없어서 씨앗을 분리하기가 참 편합니다. 능파는 자가 수정이 되는데요. 일반 다른 종과 다르게 붓질을 해줘야 자가 수정이 되고요. 우선 씨앗을 채취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씨방 안에 씨앗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과육을 제거할 건데요. 이렇게 체에 거즈를 덮는데요. 이 거즈는 일반 슈퍼에서 파는 거즈 행주예요. 그 행주가 2겹으로 되어 있는데 한 겹으로 쪼개면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저는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분리하는데요. 손에 붙고 난리 났죠. 원래는 수돗물을 약하게 아주 약하게 틀어놓고 이렇게 분리하면 저렇게 붙지 않고 잘 분리가 되고요. 지금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릇에 물을 담아서 과육을 제거하는데요. 위에서 수돗물을 세게 틀면 안 돼요. 씨앗이 밖으로 튀어나가니까 약하게 졸졸졸 틀어서 손으로 분리하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그대로 말리면 씨앗이 달라붙지 않고 바로 분리가 되고요. 시방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씨앗이 모두 분리되었습니다. 이 선인장은 대불전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직 채취 시기는 아닌데 이 시방을 분리할게요. 이거 봐요. 좀 뭔가 떨어져 나왔죠? 시방이 이렇게 탱탱할 때 따는 것보다는 약간 쭈글거리거나 색이 약간 변색됐을 때 따거나 아니면 시방이 터졌을 때 따면 가육도 적어서 씨앗 분리도 편하고요. 또 발화도 잘 되겠죠. 안에를 보면 우리가 많이 먹는 용과 닮았죠. 용과처럼 약간 달짝지근한 과육도 있고요. 조금 밍밍한 과육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거즈 행주 위에 과육을 이렇게 분리하고요. 시방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대부분의 선인장 시방은 저렇게 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장갑을 끼고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돗물을 위해서 졸졸졸 틀어놨다고 가정하고요. 이렇게 계속 문질러주면 분리가 되는데요. 지금 수돗물에다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가육이 잘 분리가 안 됐어요. 설이 걷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수돗물에 가서 다시 이렇게 분리해 왔습니다. 이것은 운선인장인데요. 운선인장은 자가 수정이 돼서 꽃이 피면 자동으로 이렇게 고추 시방이 생기는데요.
고추 시방이 생기는 종으로는 마밀라리아 속도 그렇고요. 디스코 선인장 종류도 이렇게 고추 시방이 생겨요. 고추 시방이 이렇게 핑크색일 때보다 말랐을 때 채취하면 가육이 없어서 분리하기 더 편합니다. 이렇게 바짝 말라도 씨앗은 건강합니다. 이렇게 핑크색일 땐 가육이 좀 더 많이 들어있죠. 한번 분리해 볼게요. 안에 가육이 들어서 좀 끈적끈적하지요. 키친타올에 이렇게 작은 것들은 이렇게 갖고 말려서 분리합니다. 저는 깔끔하게 분리하고 싶으면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분리하면 됩니다. 이 선인장은 태평한인데요. 씨앗이 생겼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씨앗이 자동으로 터져서 가시 사이로 들어갔는데요. 이럴 때는 손도 찔리고요. 씨앗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요지에 물을 묻혀서 씨앗을 이렇게 분리해내면 편리합니다. 지금부터 파종 용토를 만들 건데요. 상토를 저는 50% 이상 혼합합니다. 여기에 마사와 펄라이트와 훈탄을 약간씩 섞어서 혼합하는데요. 파종 용토는 보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재배 용토보다는 이렇게 보습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제가 조금만 섞어서 시범을 보여드렸고요. 그동안 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용토가 조금씩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용토를 그대로 사용할게요. 파종분에 이렇게 굵은 마사를 조금씩 배수층으로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금방 만든 혼합토를 그 위에 올려줍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혼합토만 올려서 이렇게 파종을 하는데요. 조금 더 씨앗 관리를 편리하게 하려면 위에 1cm 정도는 다른 용토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보여드릴게요. 혼합토는 요만큼만 넣고요. 이렇게 상토를 넣는 거예요. 마사나 펄라이트가 없어서 유묘 관리가 더 편합니다. 그리고 더 편리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체에 상토를 내려요. 이 상토를 아까 혼합토를 올린 파종분에 0.5에서 1cm 정도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파종을 하면요. 좋은 점은 특히 국수처럼 작은 유묘이 같은 경우 자리 잡기가 편합니다. 지금부터 소독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끓는 물 소독을 주로 하는데요. 끓는 물에 20분 정도 담궈 놓으면 되는데요. 저는 담궈 놓지 않고 이렇게 위에서 부어서 이 파종분이 끓는 물에 담겨 있는 채로 저는 식혀서 사용합니다. 또 다른 용토 소독 방법은 과산화수소수가 있는데요. 500ml의 과산화수소수 뚜껑으로 한 뚜껑 정도 비율로 혼합해서요. 그 물에 저면으로 담궈 놓는데요. 씨앗을 과산화수소수에 담그면요. 씨앗의 발화가 촉진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고요. 저는 끓는 물 소독을 처음부터 해와서 이렇게 항상 보여드릴게요. 조금 전 보여드렸던 씨앗인데요. 이렇게 거즈 상태로 그대로 말렸습니다. 잘 말랐죠? 이렇게 마른 씨앗은 저는 용기에 넣어서 일주일 정도 더 자연바람에 말리고요. 다 마르고 나면은 용기를 덮어서 보관하는데요. 씨앗을 보관할 때는 약간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냉장 보관해도 되고요. 저는 특별히 냉장 보관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도 발화 잘 되고 있고요. 제가 파종분의 이름표를 다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름표를 달면 3년 이상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멀쩡해요. 이렇게 떼어내면 스티커가 없어서 종이가 잘 떼어지고요. 이렇게 종이에 볼펜이나 네임펜으로 쓰셔야 되고요. 스카치 테이프를 그 위에 붙이고 공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게 다림질을 여러 번 합니다. 스카치 테이프는 2번이나 3번 정도 붙여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 붙여 놓습니다. 이름표는 꽂는 이름표를 해도 되는데요.
저처럼 파종분이 많으면 꼽는 이름표는 분실되면 나중에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파종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씨앗이고요. 이렇게 요지에 물을 묻혀서 씨앗을 하나씩 용토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씨앗을 예쁘게 줄 맞춰서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뿌려 놓습니다. 이렇게 뿌려 놓으면 두 개가 겹쳐서 발아도 되고요. 또 한 파종분에 많이 발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해결책은 뒤쪽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살균제 희석한 물에 파종분을 넣고요. 이렇게 비닐로 감싸 놓으면 됩니다. 저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왜냐면 편하거든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놔도 되고 안 뚫어 놔도 되고요. 이렇게 의외를 열었다 제꼈다 하면서 유며들을 관리하기가 저는 편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또 다른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요. 지퍼팩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지퍼팩에 살균제물을 살짝 저는 넣어요. 왜냐면 살균제물을 넣는 게 씨앗 살균도 되고 좋죠. 살짝 넣고 이렇게 위에는 밀봉해 놓고요. 이렇게 해서 파종해 놓으면 씨앗의 발화 상황도 이렇게 투명해서 잘 보입니다. 저는 근데 쓰러진 유며 이렇게 세워놓고 그럴 땐 불편해서 사용하진 않고 있고요.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파종법은 저는 사용하지 않는 방법인데요. 겨울에 파종할 때의 방법이에요. 제가 스티로폼을 너무 작은 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용기가 여기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비닐을 깔았습니다. 물 500ml에 살균제를 요만큼 섞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그리고 살균제물을 조금씩 넣고 그 안에 금방 파종한 파종분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용기를 안에 넣어서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지퍼팩채로 여기다 넣어서 사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낮에는 열어놓고 비닐 씌워놓고 밤에는 이렇게 뚜껑을 닫아도 되고요. 아니면 계속 닫아놓고 하루에 한 번씩만 열어서 환기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스티로폼 박스를 큰 걸 이용해서 한쪽에는 파종분 넣고요. 한쪽 구석에 핫팩을 넣는 거예요. 이럴 때 주의할 점은 핫팩과 파종분의 사이가 어느 정도 간격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뚜껑을 닫아 놓는 거예요. 근데 한 번씩 환기는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백열전등을 위에서 켜주는 거예요. 아까 스티로폴 상자에 비닐이 덮여 있는 상태로 위에서 백열전구를 쏘여주면 온도가 올라가서 발화가 잘 됩니다. 사진에서처럼 씨앗에 곰팡이 핀 것처럼 저렇게 하얗게 되면 저것은 곰팡이가 아니라 씨앗에 뿌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화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발화통에서 빼내는데요. 다 빼내지 않고 발화가 어느 정도 된 파종분 먼저 이렇게 빼내는데요. 이렇게 물을 1cm에서 2cm 정도 넣고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따로 물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뿌리파리약을 한번 뿌려주는데요. 뿌리파리약이 없으면 가끔 응애약이 옆에 희석되어 있으면 응애약을 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유묘가 만약에 하나 둘 없어지거나 녹아서 없어진다면 과습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뿌리파리에 의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약재를 희석해서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영상에 보시면 발효된 유묘들이 너무 촘촘하죠. 막 뿌리도 겉에 나와 있고요. 그럼 옮겨 심을 땐 요럴 때 옮겨 심으면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유묘를 임호할 때 위험한 것은 한 달, 두 달 지나서 뿌리가 완전히 자리 잡고 임호할 때 안 좋은 거고요. 지금은 마구마구 옮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굴려서 옮깁니다, 저는. 아니면 그냥 놔두어도 유묘가 알아서 뿌리를 흙 속으로 내립니다. 그런데 그게 싫으면 이렇게 하나씩
넣어줘도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살짝 눌러주면 흙이 단단하게 되겠죠. 살짝이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 심어주고요. 이렇게 뿌리가 밖에 나온 애들도 심어주고요. 이렇게 모두 꼼꼼하게 심어주었습니다. 지금 일주일 정도 된 상태인데요. 이렇게 발화가 많이 된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모두 발화통에서 빼낼 건데요. 저는 빼내서 다 치킨무 들어있던 통에다 하나씩 개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지난번에 물을 담아놨던 건 물이 마르지 않게 이렇게 계속 보충해 주는데요. 저는 한 3, 4주까지는 물을 따로 주지 않고 저렇게 물이 마르지 않게 저면에 상태로 놔두고 위에서는 가끔 어쩌다 스프레이 해줍니다. 그리고 저면통을 이렇게 한 번에 쓸 수도 있고요. 전 물론 개별 관리 하지만요. 그리고 한 화분에 너무 많이 발화가 됐을 경우는 미리 소독할 때 파종분을 더 소독해 놓으세요. 그랬다가 이렇게 한 화분에 옮겨서 화분 하나를 더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쓰러진 유묘도 조금씩 관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너무 촘촘히 난 유묘도 이렇게 옮겨 심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뿌리파리약을 한번 이렇게 뿌려주죠. 뿌리파리약 희석액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3번 정도는 뿌려줘야 안전합니다. 이렇게 발화가 잘 되고 있는데요. 아직 발화가 중이라 더 발화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여러분께 시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에 복토를 하겠습니다. 아주 세린마사인데요. 세린마사로 이렇게 복토를 해주는데 세린마사가 없으면 소린마사로 이렇게 복토를 해주셔도 됩니다. 유묘를 복토하면 유묘가 자리를 더 잘 잡겠죠. 지금 발화가 안 된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마사를 뚫고 알아서 발화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요. 씨앗을 파종하고 그 위에 저렇게 세린마사를 복토해줘도 돼요. 유묘를 따로 옮겨주지 않아도 유묘가 뿌리를 더 잘 빨리 잡는데요. 다만 마사를 한번 파종하고 복토하는 경우는 발화가 한 3, 4일 좀 늦게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면 발화율은 같습니다. 제가 물 관리를 한 3, 4주까지만 얘기했죠. 3, 4주까지는 저면통이 마르지 않게 해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면통의 물이 완전히 말라서 위에가 약간 꾸둑꾸둑해지면 그 다음부터 물을 또 다시 부어 놓는 거예요. 저는 따로 위에서 물을 잘 안 줘요. 유묘들은요. 어쩌다 한번 너무 마른 듯 하면 스프레이 정도 한번 해주고요. 그러면 관리하기가 정말 편합니다.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위에서 스프레이하고 이러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방치 상태로 놔둡니다. 그렇게 해서 한 3, 4개월 관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편한 방법으로 관리하시면 돼요. 저는 여전히 저면통에다 물을 부어 놓기는 합니다. 다만 저면통에 물 붓는 간격이 좀 더 넓어지겠지요. 선인장에 귀한 종을 파종을 했는데 발화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파종분을 버리지 마세요. 파종분을 그대로 말리세요. 말려서 보관을 하시는데요. 한 5도 정도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겨울에 베란다에 보관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듬해 봄에 푹 저면을 해요. 언제 저면을 하냐면 날이 따뜻해지는 한 4월, 5월경에 저면을 하면 발화가 안 됐던 파종분이 발화가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선인장 파종은 참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성장이 느려서 아휴, 다시는 파종 안 해 그러다가도요. 씨앗을 보면 또 파종해 보고 싶어지거든요. 유묘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너무 재미있습니다. 다음에도 파종 소식 올려볼 거고요. 여러분들도 대박 발화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난히 긴 영상이었는데 여기까지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